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금일 HLB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0.46% 하락한 86,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 이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들을 개인이 계속해서 연 이틀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약간 상승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크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와야지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죠. 미국의 CPI 관련된 지표가 이제 9시 30분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차트와 이슈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내일 정규장에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9월 11일 수요일 21시 29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3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지금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높게 나왔고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측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아주 미미하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와 비슷한 좀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 그 지표 발표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CPI라고 하는데요. 이 물가 지수들을 CP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표로 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식품 그리고 에너지 이것을 제외를 하고 상품하고 서비스 판매가의 변동을 측정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시각에서 이제 그 변동성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CP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 성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이 관련된 움직임을 보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이 수치에 의해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예측치랑 동일한데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0.5% 인하하느냐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느냐 이렇게 좀 나뉘어졌었는데 아무래도 0.5%보다는 0.25%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YOY는 이제 전년 대비 그리고 MOM은 전월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비슷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는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코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코어 CPI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CPI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 이제 판매가 변동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함해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치하고 실제의 차이가 이 괴리가 클수록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지만 차이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일단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낮았더라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통은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달러 가치라든지 경제적인 전망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이하에서 조금 높은 것은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 활성화되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치는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큰 폭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시카고 거래소의 그 이제 패드워치 살펴볼 건데요.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현재 기준금리고요. 5.25%에서 5.5.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올 FOMC가 지금 7일 그리고 5시간 16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에 아마 FOMC에서 우리나라로 한 18일이죠. FOMC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패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자, 이게 보시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좀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 5에서 5.25%로 갈 것 같다. 자, 이러면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0.25죠. 자, 그래서 0.25% 인하할 것으로 본다,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71%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0.5% 차이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29%입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0.25%가 우세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0.5%, 여기가 0.25% 인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 한 달 전만 해도 0.5% 인하가 더 우세했습니다. 51대 49로 더 우세했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자, 일주일 전 같은 경우는 자, 44대 56으로 이때부터 이제 베이비 컷 0.25% 인하할 것 같다라고 의견이 더 높아졌고요. 그 이후로 자, 어제까지 66%로 우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CPI 발표가 난 이후에 현재 72%로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이제 0.25% 인하하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이제 10시가 조금 안 됐고요. 아무래도 내일장 같은 경우는 큰 반등세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나스닥 정규장은 끝났는데 아무래도 선물장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선물 가격이 지금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뭐 내일도 크게 뭐 반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크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반등보다는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은 좀 멈출 것으로, 조정은 좀 멈출 것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좀 여러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차트와 이슈들을 갖고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이어갈 테니 현재 HLB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아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좀 보유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 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루엠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린 블루엠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이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로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 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 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또 공시가 나왔었죠. 뭐 타인에 대한 뭐 담보 제공 결정이라든지 뭐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그리고 뭐 타인 법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결정,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일단 뭐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자, 이 부분은 자, HLB 이노베이션 주식 회사에다가 자, 생명과학, 여기 보시면 2천만 주가 좀 넘는 거죠. 자, 이거를 담보로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 1,500억입니다. 1,500억에 대한 자, 이 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한다. 자, 채권자가 미래에셋증권이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자, 바로 자, 이와 관련돼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노베이션이 자, 미국의 자, 베리스모라는 카티 이 개발사를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수 방식은 예전에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 인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삼각 주식 교환 및 합병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주식회사 자, 뉴로토브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1대 주주, 최대 주주가 이제 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시한 겁니다. 또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시면 학내 창업 기업입니다. 뉴로토브 어디 있냐면 보시면 카이스트에 있는 학내 창업 기업이고요. 뇌질환 신약 개발 여기 뭐 뇌질환이기 때문에 뭐 특히 파킨슨병 뭐 이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을 좀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60억 원에 이제 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분을 73.2%, 70%가 넘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CEO이면서 교수인 김대수 박사가 이제 이끌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 이제 이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잠깐 좀 프로필을 좀 찾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카이스트 해서 이쪽은 의학 분야랑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뭐 서강대학교 생물학 학사 했다가 이제 포항공대로 이제 학교를 옮긴 것 같습니다. 옮겨서 자 여기서 학사, 뭐 석사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이쪽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좀 해왔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게 이분이 어떤 좀 연구를 했는지 보시면은 뭐 현재는 뭐 종신 교수로 있으면서 학내 벤처기업이었죠. 이게 오타입니다. 이거는 뉴로토브 제약의 CEO 같이 겸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학내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겸임이 그리고 보시면 수상 경력도 꽤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보시면 이제 유전학, 신경, 뇌 쪽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의 연구를 많이 좀 해왔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연구했던 뭐 논문이라든지 출판 뭐 그런 출판물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뉴런, 뭐 뇌신경 뭐 이와 관련된 분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거의 뭐 뇌에 관련된 겁니다. 뇌파, 뭐 뇌 수면, 뭐 뇌 뭐 작용,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뭐 한참 유행했었던 뭐 전두엽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특화된 게 뭐 알츠하이머 그리고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 뭐 이 분야에서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파킨슨병 모델로 관련된 또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파킨슨병 관련 전문, 뇌 질환 관련 전문 이제 파이프라인 그쪽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HLB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흔히 뭐 작전, 뭐 바지 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회사 CEO를 내세워서 대표를 내세워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작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커리어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속일 수 있는 커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을 좀 마쳤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뭐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공시가 된 게 장 끝나고죠. 장 끝나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뭐 부정적인 평가는 안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의 평가는 뭐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단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를 좀 하고 개인들이 좀 그 물량들을 좀 주워 담았다. 뭐 개인들은 어쨌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뭐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평가는 알 수 없는 게 워낙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시장에 반영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좀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곧 뭐 금방 뭐 급등한다. 자 이거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FDA 리보세라닙 뭐 카넬리주막 간암 1차 재승인 신청이 일단은 되어야 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한 일주일 뒤에 FOMC 열리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되면은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가 이 바이오하고 뭐 건설, 금융 쪽이죠. 자 그래서 또 이런 호재로 조금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은 재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플러스 클래스 1로 갔을 때, 자 신청하고 나서 30일 안에 FDA에서 클래스 1로 진행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났을 때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클래스 1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기 직전부터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1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확 체감하듯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급등은 클래스 1이 확정되고 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클래스 1로 확정되고 나서는 2개월 내에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무조건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개월 안에 어쨌든 좀 그나마 가격이 좀 급상승하기 전에 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지금도 개인들을 보면은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제 곧 오른다고 했는데 뭐
S모도 이제 S모 일정도 있고 WC, LC 일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 곧 오른다고 했는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걸로 뭐 급등한다 이렇게 계속 이제 펌프질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좀 늦게 급등을 할 겁니다라고 어떻게 좀 희망 회로를 좀 꺾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당연히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팩트는 좀 받아들이시고 그래야지 정말 정확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곧 뭐 다음 주면 뭐 급등합니다. 뭐 당장 내일부터 급등합니다. 뭐 여러분들 꽉 잡으세요. 50만 원 갑니다. 100만 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따라잡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심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구독자 늘고 뭐 좋아요 많이 받고 자 이렇게 하면 채널이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다고 제가 100%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당장 뭐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CPI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상은 어느 정도 한 내용대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뭐 급등을 시킨다든지 급락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충격은 없을 겁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 이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이 모습이 당분간 계속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호재로 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수혜 섹터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간만에 이렇게 공지가 나오면서 뭐 담보 제공이라든지 뭐 새로운 법인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이런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없는 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런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자,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뭐 급등을 하거나 뭐 이건 차라리 낫습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제 영상 보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러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자 여기 보시는 자 이 전화번호 이쪽에다가 자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중에는 영상으로 대응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문자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오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자 FOMC에서 또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잔잔하게 흘러갔던 이런 움직임이 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일단은 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뭐 보험에 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에 자 일단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H나 또는 뭐 영어 한글로도 상관없습니다. H 뭐 영어로 H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HLB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제가 좀 등록을 해놓고 비상 연락망 같이 운영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런 큰 변동성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문자로 대응 방안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안심하시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변동성에 좀 대비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먼저 이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자 고프로라고 좀 휴대폰에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일단 문자를 한 통 보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등록을 일단 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변동성 대비해서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좀 보셨을 때도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관련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많이 보신 분들이야 뭐 잘 딱 하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자, 이 차트랑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비슷하죠.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HLB 생명과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HLB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좀 전에도 보셨죠? 여기 보시면 뭐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뭐 타인 법인 출자 취득 결정, 뭐 등등 해가지고 좀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계열사 이슈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계열사들과의 또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지분이라든지 뭐 지적재산권, 뭐 로열티,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 HLB의 호재나 악재는 당연히 계열사의 호재나 악재가 또 되고요. 반대로 계열사의 호재나 악재는 HLB의 또 호재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일반 계열사가 아니라 핵심 계열사, 자, 핵심 계열사 몇 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좀 시간과 좀 발품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이제 리포트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받으셔서 나도 좀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좀 제가 늦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아마 이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리포트 관련된 안내를 잠깐 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일 정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자, 주춤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